네, 방문안에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방문안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새벽에 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긴박한 문제들이 펼쳐졌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소식은 일단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시는 국내 쪽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 병력을 철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호재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호재가 될 수 있었던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에게 오는 11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연기해달라고, 그것도 푸틴이 직접 요청한 것이 진정 호재였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귀속하겠다라는 선언을 한다고 해도 크림처럼 그 선언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푸틴이 직접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군사적 충돌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큰 호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 이후에 러시아 RTX 지수는 무려 5%나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우리나라의 최근 주가 하락이 우크라이나 때문이었다면 오늘 시가부터 2%는 치솟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합 주변에서 출발했다면 우리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저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시장의 키는 이제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차이나 쪽에, 중국 쪽에 많이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을 갖는 속에서 러시아 증시만 상승. 그렇지만 또 미국 쪽은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요? 예. 미국은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요, 조금 올랐죠. 나스닥만 빠지고 그 나머지는 올랐는데요. 예. 자넷 옐런의 발언 이후로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막판에 겨우 기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자넷 옐런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었다.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옐런의 발언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글로벌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패시브 자금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린 바 있었죠. 바로 ETF 때문인데요. 이 자금들은 능동적으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를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패시브 펀드에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운용한다고 해보죠. 그 1억 원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합니다. IT에 2천만 원, 자동차에 1,200만 원, 조선주에 800만 원, 인터넷 관련주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인터넷 관련주로 매우 큰 종목이 하나가 떡하니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럼 자산 배분을 즉시 다시 해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관련주를 매도해서 새로 들어온 종목을 사서 전체 비중을 맞춰야만 소위 트래킹 에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수에 투자했는데 그 수익률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인터넷 ETF에 투자했다고 해보죠. 그 이후에 인터넷 지수가 10% 올랐는데 새로 들어온 종목을 편입하지 못해서 8%만 수익이 났다면 이 매니저는 소송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만 하락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되는데요.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명함만 내밀어도 다 아시는 아마존도 고작 1,3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패시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트래킹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관련주를 매도해서 알리바바를 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 새벽 미국 증시에서는 야후가 마이너스 7%, AOL이 마이너스 21%, 또 어저께 급락했던 트위터마저도 마이너스 5% 추가 하락을 이어지게 만들었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국내 증시의 약세인도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알리바바 단 한 종목이 상장된 한 종목의 상장이 미국 인터넷 전체 관련주하고 나스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에서는 무려 670여 개사가 IPO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밝혔는데요. 당연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전날 비해 0.9%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지난 1월 달에도 48개 기업이 상장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난 1월 달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월 말까지 무려 670여 개사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트래킹 에러를 피하기 위한 선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딱 하락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딱 3일 있다가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18일 이후로만 116개 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중국의 IPO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야 하니까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머징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썰물 현상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적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원화도 강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면 북한이라든지 그 외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네 수출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마이너스 0.3%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펀더멘탈과도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IPO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